여러분, 충격 고백입니다. 앉아서 볼일 보기. 나이 들수록 깨끗하고 신선한 환경, 낡은 고정관념 벗어던지듯 방황하는 영혼은 길을 잃지 않는다. 캠퍼밴 선배, 은퇴 후 6년째 미국 캐나다 국립공원, 늦깎이 40의 미국, 만학도 박사, 50의 교수, 일은 은퇴,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 석 달, 넉 달씩 국립공원, 에어스트림 캠퍼밴, 인생 제2막, 스킨십은 박물관 박제, 아내가 품으로 달려든 이 아줌마가 왜 이래? 라삐님 처방전 만날 때마다 꼭 안아주세요. 화장실 선전포 고문 앉아서 볼일 보기. 70년 넘게 고수해온 사나이 자존심이 쪽지 한 장에 무너짐.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루 시작. 오늘은 여러분께 헌집의 교훈 70줄 세 장가 방황하는 영혼, 캠퍼밴 선배의 만학도 인생, 그리고 화장실 선전포 고문과 70년 습관의 붕괴라는 압도적 유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새집 이사 경험 있으신 분들, 칙칙한 공간 견디다 남에게 팔 때만 꾸밈, 70줄 세 장가 앉아서 볼일 보기. 웃으시죠? 새 살림, 헌집을 떠나며 깨달은 뒤늦은 지혜. 헌집에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손때 묻은 낡은 것들이 편안하고 익숙해서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떠날 때가 되어 타운하우스의 묵은 때를 벗겨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하고 보들보들한 새 카펫을 깔고 환한 전등 아래 화장실까지 말끔히 고쳐놓으니 그곳은 어느새 낯선 새 집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집을 시장에 내놓으며 실없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미련도 했지. 왜 우리는 그 칙칙한 공간을 견디며 살다가 정작 남에게 팔 때가 되어서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는 걸까요? 진작 나를 위해 이렇게 꾸미고 살았더라면 그 세월이 조금 더 화사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사나요? 손때 묻은 낡은 것들, 칙칙한 공간, 익숙하다는 이유로 견디고 정작 남에게 팔 때 새 페인트, 새 카펫, 환한 전등, 말끔한 화장실, 거울처럼 반짝. 왜 진작 나를 위해 이렇게 안 꾸몄지? 이게 인생입니다. 남을 위해선 최선을, 나를 위해선 대충. 헌집 떠남, 묵은 때 벗김, 새 페인트, 카펫, 전등, 화장실, 거울처럼 반짝. 참 미련도 했지. 왜 칙칙한 공간 견디다 남에게 팔 때만 가장 아름답게 진작 나를 위해 꾸몄더라면 화사했을 텐데. 여러분, 헌집의 교훈 공감하시나요? 다시 시작된 새 장가 같은 인생. 우여곡절 끝에 아내와 다시 합치고 넓은 새 집으로 이사를 오니 마치 70줄에 새로 장가든 기분입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며 이제는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 착한 남편이 되겠노라고 웃음 섞인 다짐을 해봅니다. 마침 텍사스에 사시는 페이스북 친구 한 분도 최근 집을 리모델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정말 잘하셨다고 응원을 건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겐 더 깨끗하고 신선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낡은 고정관념을 벗어던지듯 우리가 머무는 공간부터 생기로 채워야 마음도 늙지 않는 법입니다. 그댁 박가사장님도 저처럼 자유로운 영혼인 모양입니다. 능력 있는 여사장님이 사업을 일구며 앞서가시는 동안 옆에서 박자를 맞추는 게 조금은 서투르신 듯해 남일 같지 않아 자꾸 웃음이 났어요. 방황하는 영혼은 길을 잃지 않는다. 문득 이런 글귀를 떠올려 봅니다. 방황하는 영혼이라고 해서 모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가보지 못할 수천 갈래의 길이 있어요. 저처럼 늘 마음 한구석이 들썩이는 방황하는 영혼에게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남들이 보기엔 헤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단지 나만의 길을 탐색하는 중일 뿐입니다. 우여곡절, 아내와 다시 합침, 넓은 새집 이사, 70줄의 새 장가, 아내 소중함 뼈저리게,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 착한 남편, 웃음 섞인 다짐, 텍사스 친구 리모델링, 나이 들수록 깨끗하고 신선한 환경 필요, 낡은 고정관념 벗어던지듯 공간부터 생기로, 마음도 안 늙음, 방황하는 영혼은 길을 잃지 않는다. 나만의 길 탐색 중. 여러분, 70줄 새 장가, 착한 남편, 방황하는 영혼 공감하시나요? 사실 저 역시 모험을 그리 즐기는 체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인생은 원치 않아도 끊임없이 저를 모험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었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모험은 늘 두렵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맞닥뜨려야 했던
그 필연적인 도전들이 결국은 처절한 삶의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새 살림을 차립니다. 새 집의 창을 열고 정돈된 마당을 바라봅니다. 낡은 과거는 페인트 칠 속에 묻어두고 이제는 이 새 집에서 아내와 함께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하려 합니다. 길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방황하는 즐거움 또한 여전하니까요. 이번 모험의 목표는 단 하나, 아내에게 사랑받는 말 잘 듣는 남편으로 무사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모험 안 즐김. 하지만 인생이 끊임없이 모험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음, 안개 속, 두렵고 만만치 않음, 생존 위에 맞닥뜨린 필연적 도전 처절한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준 날카로운 무기, 새 살림, 낡은 과거 페인트 칠 속의 묻음, 아내와 또 다른 모험 준비, 길 많이 남음, 방황하는 즐거움 여전, 이번 모험 목표 말 잘 듣는 남편으로 무사히 살아남기. 여러분, 모험, 생존, 무기, 새 살림 느껴지시나요? 자연을 벗삼아 캠퍼밴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만년. 은퇴 후 캠퍼밴 한 대에 몸을 싣고 미 전역의 국립공원을 누비며 자연을 벗삼아 인생을 즐기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벌써 6년째 미국과 캐나다 구석구석을 다니고 계시지만 여전히 가보고 싶은 곳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열정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실 선배님은 늦깎이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와 만학도의 길을 걸으셨고 사투 끝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이후 쉰이 되어서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수 부임의 꿈을 이루셨고 이른해 은퇴를 맞이하셨습니다. 선배님은 가끔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겨우 밥벌이를 했다라고 담담히 독백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 시절 죽을 각오로 학문에 정진하며 인내했던 시간 덕분에 지금 자연 속에서 그 무엇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길을 나서면 캠퍼밴과 함께 석 달, 넉 달씩 국립공원을 찾아다니시는 그 생활이 무척이나 부럽기만 해요. 자연의 품에서 생활하셔서인지 뵐 때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이런 삶을 꿈꾸고 있기에 선배님의 경험담을 귀 기울여 듣곤 합니다. 원래는 커다란 에어스트림을 타셨지만 운전과 관리가 힘들어 작은 캠퍼밴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오히려 지금은 캠퍼밴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즐겁게 지내십니다. 차주들끼리 모여 캠프파이어를 하며 우정을 나누고 차량 정비나 수리 정보를 공유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외로움 없이 풍요롭게 사는 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을 배운 기분입니다. 은퇴 후 캠퍼밴, 6년째 미국 캐나다 국립공원, 여전히 가보고 싶은 곳 남음, 늦깎이 인생, 40의 미국, 만학도, 사투, 박사, 쉰의 교수, 이른 은퇴,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 겨우 밥벌이, 죽을 각오 인내 지금 자연 속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석 달, 넉 달씩 국립공원, 에어스트림 캠퍼밴, 동호회, 캠프파이어, 우정, 정비 공유, 외로움 없이 풍요롭게. 여러분, 캠퍼밴 선배, 만학도 인생, 자유, 부럽지 않으신가요? 인생의 제이막,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부부에게 스킨십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걷는 풍경은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만난 아내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제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어이쿠, 이 아줌마가 왜 이래? 당황한 저는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엉거주춤 무늬만 허그를 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우리 부부의 서먹함을 눈치챈 라삐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꼭 안아주세요. 그 권고가 마법의 주문이었을까요? 죽었던 감정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나더니 무미건조하던 일상에 묘한 설렘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함께 지내며 저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문을 여니 강렬한 선전포 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앉아서 볼일 보기. 그동안 아내의 수많은 구두 경고에도 끄떡없던 저였지만 하얀 종이에 정갈하게 적힌 그 문구는 차마 거역할 수 없었어요. 70년 넘게 고수해온 사나이의 자존심 섞인 습관이 아내의 쪽지 한 장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덕분에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아주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하, 스킨십 박물관 박제, 팔짱 기억 저편, 아내가 품으로 달려든, 어이쿠,
이 아줌마가 왜 이래? 뻣뻣하게 굳음, 엉거주춤 무늬만 허그. 라삐님 처방전 만날 때마다 꼭 안아주세요. 마법의 주문, 감정세포 깨어남, 묘한 설렘, 새로운 의무와 책임. 화장실 선전포 고문 앉아서 볼일 보기, 하얀 종이, 정갈한 문구, 거역 못함. 70년 넘게 고수한 사나이 자존심 섞인 습관이 쪽지 한 장에 무너짐. 매일 아침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루 시작.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헌집의 교훈부터 시작해서 칙칙한 공간을 견디다 남에게 팔 때만 꾸민 미련함, 70줄 새 장가, 착한 남편 되기, 방황하는 영혼, 캠퍼, 벤 선배의 만학도, 인생, 그리고 화장실 선전포 고문과 70년 습관의 붕괴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새집 이사 경험 있으신 분들, 70줄 새 출발하시는 분들, 캠퍼밴 꿈꾸시는 분들, 화장실 습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부모님의 새 출발과 유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쎄 착한 남편 실천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새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왜 칙칙한 공간 견디다 남에게 팔 때만 가장 아름답게 꾸밉니까? 70줄의 새 장가 들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화장실 선전포 고문 앉아서 볼일 보기. 70년 사나이 자존심이 쪽지 한 장에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